제 인생은 진짜 일본 유학이 캐리했다고. 자, 나한테 있어서 유학이란 누가 정의해보라,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딱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유학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만님까지 이렇게 유학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나도 이제 유학 스토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일단 오늘 영상의 취지는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유학을 딱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유학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그런 초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영상은 반 이상은 성공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약간 좀 시국이다 보니까 유학 얘기를 해도 약간 좀 와닿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게 될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유학도 언젠가는 다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일단은 포석을 쌓아두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소두가 좀 길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8년 전에 이제 거의 10년 다 돼가네요. 일본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밝힌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은 진짜 일본 유학이 캐리했다고. 저를 진짜 오래전부터 봐오신 분들이라면 딱 기억나실 건데 그게 아마 유학 Q&A, 유학이냐 취업이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답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카드 띄워놓을게요. 한번 보시면은 도움은 될 겁니다. 아마도. 평가가 좋았거든. 어쩌는데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와 나는 진짜 일본 유학 가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런 걸 또 느꼈어요.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장르가 제법 상당 시간을 일본인 유튜버를 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얼마 전에 그 댓글 하나 받았었는데 경상도 플러스 일본 이꼴 무조건 걸음이라는 그런 제가 댓글을 또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일본인 유튜버를 본다고 하면은 앞뒤 다 자르고 거른다 거기에 대한 또 악플이 올 수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일본 예능이나 일본 유튜버가 무한도전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막 무한도전에 정말 오래된 팬이고 거기서 나온 조크나 깨닫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듯이 저도 그런 식으로 일본 예능이나 만화나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분명히 좋은 것도 있단 말이야. 정치적인 색깔이든 그런 거를 일단 다 빼고 인간 대 인간, 문화 대 문화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건 하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배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지. 본인이 일본에 심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앞뒤 다 자르고 일본 싫어하는 거는 제가 그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트라우마라던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저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유명한 유튜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일본 유튜버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롤랜드, 일본에 정말 제일 가는 호스트의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호스트라고 했잖아요. 일본의 호스트 하면은 어떤 인상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부키초에 그 간판 이따이가 되게 머리 막 빡세게 세팅해가지고 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도 첫인상을 딱 보면은 와씨 이 사람이 넘버원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까먹고 얘기해서 성형도 좀 빡세게 하셨고 금발 장발에 처음 보면은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채널을 봤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봤잖아요. 진짜 넘버원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내던지는 말이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사람이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한 말 중에 재능이 없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없어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당장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힘이 되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신념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넘버원 자리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호스트가 여자 마음이나 홀리는 사람 아이가 라는 생각만 했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에 울리는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난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소름 돋았던 거는 내가 일본어를 못해서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았다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더라면 난 평생 그 사람을 그런 호스트로 알고 살았을까 이거. 그러니까 사람 진짜 까보지 않고선 모른다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내공이 쌓인다니까. 내보다 나이도 어리더만 27?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그런 경지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그런 내공이 난 진짜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정말 배움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한 부분이라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일본어라는 언어를 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알 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내 진짜 이 또 생각난 건데 자기가 이제 가게가 있어요.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롤랜드한테 이런 말을 하거든. 책을 내셨던데 책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진 손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바로 그 금전 감각 있는 분한테 샴페인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이렇게 말하기 있나? 솔직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같았으면 아 예 그런가요 하면서 속으로는 뭔데 그럼 안 사면 되지, 안 사면 그만 아이가 라고 이제 쌍욕을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속으로 쌍욕을 했을지언정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는 말이지. 그 대처 능력, 생각, 처세술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일본 유학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혀를 찔리는 기분이 들 정도로 알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는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한국 안에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작기 때문에 세계 지도만 펼쳐봐도 알잖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하나만 해버리면은 5만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있다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잘한 결정이다. 사람한테서 그렇게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건데 언어적인 면에서도 정말 멀티적으로 혜택이 오거든 내한테. 내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 3기 국어를 하면 좋은 점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하나 또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영어랑 일본어랑 한국어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어를 배울 때 접근 방식이 달라져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 느낌? 한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다양한 나라의 관점으로 알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진짜 언어를 배우는 재미가 아닌가. 이거 좀 험악한 말이긴 한데 DB라는 말이 있거든요. 일본에는 가정폭력을 줄여서 DB라고 하더라고요. 예시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런 것처럼 일본어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법한 영어를 배우는 면에 있어서도 정말 크나큰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배울 점도 있고 내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언어적인 면에서도 정말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유학을 하면서 쌓인 신념, 생각, 지식, 사람, 경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밑거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이꼴 배척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좀 속상한 게 왜 그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사람, 좋은 문화가 너무 많은데 색안경을 끼고 본다던가 언어적인 면에서도 장난이라도 타인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정도의 일본어를 쓰는 장면을 보면은 일본어를 좋아하고 배우던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딱히 이해를 안 들어도 알 법도 한데 그렇게까지 한 나라의 언어를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은 일본어가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아야 할 언어인가 싶기도 하고 나는 일본어랑 유학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걸 얻고 있고 내 삶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런 선 영향을 이제 난 또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데 잘못된 인식, 거부감이 드는 인식이 한번 박히니까 이건 뭐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하는 게 나는 좀 그렇더라고. 일본어를 배운 입장으로서 조금 더 좋게 봐줄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게 그렇게 참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문제다 정말로. 나도 그렇다고 뭐 일본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 유학을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성장한 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일본 유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혼자서 살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관계는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한테 있어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애랑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친구를 만드는 개념이나 뭐 사람을 만나는 개념이 조금은 달라지잖아요.
대학생으로 가서부터는 친밀한 관계보다는 약간 좀 돕고 돕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유학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좀 혼란이 많이 왔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솔직히 유학을 가면은 그런 요소 플러스 뭔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경험, 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자, 나한테 있어서 유학이란 누가 정의해보라, 한마디로 정의해보라고 딱 얘기를 한다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유학이란 자기 인생의 배움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 학업 이상으로 얻어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은 것도 있는데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답은 본인이 내리는 거지만서도 그래도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진짜 일본 유학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이것저것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편집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